베이비부머 행복노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연금 손익분기점 77세가 아니었다라는 영상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손익분기점을 실제 생활에 맞게 재산정하고 그 기간이 대폭 앞으로 당겨진 결과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매년 3.6%씩 오를 수 있는가라는 의견과 함께 조기연금에 대하여 팽팽하게 찬반 양론으로 갈리어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의 평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그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재산정해보고 조기연금 수령이 어떠한 경우에 유리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완전 노령연금과 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흔히 77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경제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간과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3년도 물가 상승률 3.6%를 적용하여 손익분기점을 우리의 실제 경제 생활에 맞도록 재산정해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손익분기점이 77세가 아니고 5년이나 앞 당겨진 72세이고 평균 연령인 85세 즈음에는 총 수령 금액이 1억 정도를 노령연금 수령자가 조기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3.6%보다 낮은 2.5%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참고로 역대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00년대에는 평균이 3.13%였고 2010년대에는 1.72%, 2020년대에는 2.92%였습니다. 1990년대는 5.73%로 지나치게 높아서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걸 제외해도 3개년대 평균은 2.59%인데 그것보다 낮은 2.5%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964년생의 경우 A는 2029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B는 5년을 당겨서 올해의 조기연금을 수령한다고 보면 A와 B의 30만원 차이는 다 아실 겁니다. B가 5년 미리 받은 만큼 감액률 30%가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A와 B가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는 2029년이 되면 A는 113만 1,408원, B는 79만 1,986원으로 33만 9,422원으로 그 차이가 당초 30만원에서 34만원 정도로 4만원이 더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33만 1,000원, 33만 9천원 72세는 41만 3천원을 거쳐 평균 연령 즈음인 85세에는 57만원으로 그 차이가 확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 2.5%를 적용한 결과 손익분기점 연령은 몇 세가 나왔을까요? 손익분기점 연령은 72.5세 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3.6% 적용 시에는 72세였는데 반년 정도 기간이 늘었습니다. 즉 A와 B의 총 수령 금액이 72세에는 B가 360만원 많고 73세에는 A가 147만원 많아져서 72.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총 수령액은 85세 평균 연령 즈음까지 3.6% 적용 시에는 9,500만원 차이였는데 7,300만원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연금으로 미리 받은 5년치 이득은 3.6%, 적용 시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4,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6%가 아닌 2.5%의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도 손익분기점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965년생의 경우에 64세에 되는 2029년에 노령연금을 받고 8년이 지난 2037년이 되면 조기연금 수령자와 총 수령 금액이 비슷해지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73세부터는 5년 미리 받은 조기연금 수령자보다 총 수령 금액이 많아져서 이득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조기연금 수령자가 5년간 미리 받은 4,400만원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투자를 했다면 이득이나 혹은 손실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손익분기점이 달라지겠지요. 그렇게 하여 평균 연령 즈음까지는 노령연금 수령자 A가 3억 9천만 원을 받고 조기연금 수령자 B는 3억 1,800만 원을 받아서 A가
7,300만 원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총가입자와 본인의 소득을 반영하는 소위 A값과 B값의 변동분을 산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포함하면 노령연금 수령자 A와 조기연금 수령자 B의 격차는 여기서 더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종전과 달리 70대 초반의 이득으로 전환됨으로써 평균 연령 85세까지는 충분히 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손익분기점 기준 77세일 때는 평균 연령 85세까지는 10년도 채 안 남아서 노령연금 수령자의 혜택 기간이 짧았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혜택의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서 노령연금 수령자의 이득이 더 증가가 된 셈이지요.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란 수치가 매직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공감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공감 순위 기준으로 소개를 드리면 연금 지급 개시가 늦어질까봐 조기연금을 고려하지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입니다. 조기연금은 애지중지 키운 딸을 의사에게 보낼 것을 교사에게 시집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조기연금 받고는 75세 이후에 후회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뻔한 사실인데도 조기가 낫다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지요. 나중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한 칸 방에서 고독사 하는 거. 요양병원에 들어가려고 해도 자기 돈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때 되어서 한 달에 몇백만 원 지원하는 자식들 드물어요. 자식들도 살기 힘듭니다. 노후의 돈은 자식에게 패 끼치지 않고 이승을 정리하는 돈입니다. 조기연금을 선호하는 분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탈 수 있으면 빨리 타서 쓰세요. 80 넘어서 그렇게 돈이 필요할까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쓰고 즐겨야 해요. 의료보험과 같은 세금도 계산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사용하는 돈의 가치와 나이 먹어서 사용하는 가치 등을 따지면 조기 수령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까지의 5년은 까마득히 남은 세월이지요. 5년 후에 100만 원보다 현재의 70만 원이 훨씬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조기연금을 수령할 것입니다. 조기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아예 끊겨서 생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손익분기점이니 하고 따질 여유가 없겠죠. 그리고 지병 등으로 평균 연령까지 건강에 자신이 없는 분도 조기연금이 유리하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임명제천이라고 예상보다 더 오래 살지 누가 알겠어요. 둘째, 국민연금으로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런 분들은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하여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에는 국민연금 금액은 공제 없이 100% 산입이 되므로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조기연금으로 수령액을 낮추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이득을 판단하는 두뇌 활동도 둔화된다고 봐야 합니다. 재산이나 목돈의 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지요. 연금은 그런 부담 없이 그냥 타면 되는 거라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심이 됩니다. 연금이 주는 심리적 안도감도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목돈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기여하겠지만 잘못된 투자나 자식 뒷바라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소진하여 어려운 삶을 영위하는 노년을 주변에서 꽤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연금은 누구도 손댈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에는 70대, 80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건강해서 의료비 지출도 적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는 열려 있는데 70이 되고 80이 되면 의료비 지출은 많은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외에는 경제활동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오로지 노동의 제공 없이 나오는 연금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걸 생각하면 70대, 80대의 연금 가치는 50대, 60대의 연금 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면 조기연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득이 높으면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생각한다면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50대, 60대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겁니다. 젊어서는 한 번의 투자 실수가 있더라도 만회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노년에 들면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금 고갈 등으로 나중에는 못 받을 것 같고 불안해서 조기연금을 신청한다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소환합니다.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이 언젠가는 고갈될 것입니다. 그럼 고갈된다고 연금을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국회 연금개혁 공동위원장인 김현명 중앙대 교수의 얘기입니다. 현재 적립 방식은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폴뿐이고 다른 나라는 기금 자체가 없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돈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영국, 독일 등 주요 유럽국들이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40년대에는 쌓아놓고 있다가 2010년 초반은 일주일치밖에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어떻게 주느냐? 보험료 플러스 세금 부과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60년에 노인 인구가 47%로 예상되는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기초연금 다 합쳐서 지급 비율이 GDP의 11.2% 수준이 됩니다. 유럽은 노인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30%인데도 지급 비율이 GDP의 10% 수준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적은 금액을 쓰고 있어서 경제 규모로 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고갈로 못 받는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부머 행복노트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